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120만 대 썬팅, 미국에서 1000만 대 나오는데 과연 가능할까? 오늘도 똑같이 630도를 온도를 줄 거고요. 이 열풍기의 온도는 최고로 올려줘라. 그리고 속도와 거리로 성형하는 전체 시간을 맞춰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450도, 350도로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필름에 닿는 온도가 중요하죠.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형은 항상 일정한 거리에서 열을 주면서 계속 움직여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열풍기가 이동한 후에도 계속 필름은 수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한 다음에 필름이 수축될 것을 고려해서 이동해줘야 된다라는 논리로 유리의 가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로 수축을 하겠습니다. 슈어 X 제품은 비반사 필름이고요. 금속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슈어 X 제품은 내부 반사도가 5%에서 6%밖에 안 됩니다. 제대로 된 틴팅을 하게 되면은 차 안에서 운전할 때 굉장히 시야가 안정적이고, 야간 운전할 때 외부에서 라이트를 차 좀 높은 차들이 있잖아요. 높은 차들이 전면을 향해서 비칠 때, 또는 반대 방향에서 오는 살짝 언덕배기로 넘어오는 차들이 라이트를 딱 내 시야에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순간적으로 0점 몇 초 사이는 안 보입니다. 보인다 하더라도 유리가 반사 효과를 냅니다. 그래서 반사도가 14% 이상은 굉장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거울 같은 현상이 생겨요. 11%, 12%까지는 웬만한데 14%, 17%, 심지어는 21%까지 나가는 반사도를 내는 그 필름들이 있어요. 레이니 블루 같은 경우에 반사도가 굉장히 낮아요. 내부 반사도가. 외부 반사도는 18%인데, 근데 내부 반사도가 똑같이 18%인 안에 그냥 그 무광 코팅이 안 돼 있는 거죠. 레이니 블루하고 비슷하게 나온 필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샘플을 누가 줘갖고 봤더니 외부 반사도가 18%, 그 연구소에 보내갖고서 이렇게 결과물을 받았거든요. 17%, 8% 되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안쪽에 코팅도 안 돼 있고. 이런 형태는 주로 건축용으로 많이 쓰입니다. 건축용 유리는 뭐 내부 반사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 반사도가 굉장히 낮은 필름 중에 하나가 슈어 X 제품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비반사 필름은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군이기도 합니다. 그냥 슈어 X 제품 같은 경우에는 열 적외선 차단율이 92%에 육박하죠. 굉장히 높은 거예요. 동일 조건에서 주행을 할 때 섭씨 12도 또는 13도까지 온도차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극단적인 사례이긴 하지만 열차단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열차단 효과만 좋다고 해서 좋은 필름은 아닙니다.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란 얘기죠. 열차단이. 열차단 좋으면 뭐합니까? 필름이 찌글찌글한데 눈이 아프고, 특히나 난시, 눈이 굉장히 좌측 눈과 우측 눈의 편차가 크신 분들 있죠. 일반 분들의 홍채하고 다르게 만들어진 거죠. 굉장히 예민합니다. 미세한 찌글거림이나 미세한 색에도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타사의 필름을 하시고 오셔서 샘플 시공 후에 만족하시고 시공을 하시는 필름이 또 슈어 X이기도 합니다. 이 필름을 장갑을 대갖고 이렇게 내리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점박이 밑에 부분만 제가 손으로 살짝 잡아주는 거고요. 또 시공을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열성형을 이렇게 똑같이 했다고 해서 결과물이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먼지가 없다고 해서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솔루션을 제대로 써주셔야 돼요. 물에 녹지도 않는, 물에 녹더라도 천천히 녹거나 잔유물이 남거나 그 안에 염소 성분, 계면활성제 성분이 스키징을 한 이후에도 남아있는 제품이 샴푸,
트리오, 또 불량 솔루션들이죠. 이런 것들을 쓰시면 안 돼요. 그라신티의 올가 7이라는 메드 인 코리아이지만 희대 솔루션이 만들어졌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고 틴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된 솔루션을 써줘야, 핵심적으로 본드층에 직접 닿는 솔루션은 가장 중요한 어떤 과정이기도 합니다. 꼭 정품 솔루션을 써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이제 성형을 다 마쳤습니다. G70 차량의 상단 마감이 이렇게 안쪽에 있는 점박이 위에 조금 한 2cm 정도가 올라와 있어요. 안쪽에 있는 필름이 이렇게 너무 많이 노출되면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있는 그 점박이와 몰딩의 간격을 보고 필름이 너무 많이 노출되지 않도록 필름이 가급적 덜 보이는 게 좋죠. 필름의 끝선이 안쪽에서 볼 때 안쪽에 몰딩 상태, 마감 상태를 보고서는 커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차마다 좀 다르게 적용을 해줘야 마감이 깔끔합니다.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어요. 제가 커팅할 때 보면은 이렇게 손을 항상 이렇게 두 개로 잡아요. 두 개를 잡고서는 실제로 될 때는 한 손을 여기다 그립에다 딱 대주고, 손가락을 3개 이상 쓰면은요 둔해져요. 자, 2-3개로 다 칼질을 하는 겁니다. 점박이로부터 한 2mm, 3mm 정도 줬어요. 이렇게 주면은 실제 안에 들어가면은 3mm씩 더 들어가요. 이런 차 같은 경우는 양쪽으로 더 길어져요. 안쪽에서 들어가면. 왜? 유리에는 내경과 외경이 있다. 내부의 면적과 내부의 길이와 외부의 길이가 다르다. 예, 그걸 꼭 염두에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외부에서 잘랐던 게 내부로 들어가면은 한 3mm 정도 길어져요. 보통 일반 승용차 같은 경우. 요 다음 순서는 필름을 이제 말아야 되기 때문에 돌돌이 말이 안쪽에서 붙이려면 밖에서 말아서 들어갑니다. 필름 내외부 청소를 해주는 거죠. 필름을 이격시키고 물을 분사할 때 이 테두리 부분에서 먼지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겠습니다. 이 작업용 융, 저는 이 와플 극세사를 쓰는데 이 와플 극세사조차도 완벽하게 믿지를 않아요. 얘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극세사 중에서는 먼지가 가장 적다고 하는 극세사입니다. 근데 유리에 그 물을 빼내고 청소해낸 다음에 지금 보셨죠? 이거로만 청소를. 여기에 아무리 먼지가 없다 하더라도 있을 수 있다. 항상 먼지 1개, 2개 싸움이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이렇게 완벽하게 모든 가능성들을 차단해 줘야 먼지가 1개 들어갔을 때 얘가 어느 과정에서 들어온지, 밖에서 이면지를 까면서 먼지가 들어갔는지, 청소의 양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청소를 아무리 많이 했는데 몰딩에서 흘러나왔는지 그 원인을 파악하고 전면 선팅 시공하는데 기술들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근데 먼지가 1개가 어느 부위에 들어갔으면은 어떤 과정에서 먼지가 유입됐다라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 인지를 못하니까 안 느는 거죠.
전면 썬팅을 만대해도 늘지 않습니다. 완벽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와플 극세사가 판매할 땐 이런 색깔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초기에 나왔던 버전이고 지금 나오는 건 이렇게 나옵니다. 재질은 똑같습니다. 자, 이제 끝났고요. 또 항상 하는 먼지, 옷에서, 피부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물론 깨끗한 환경, 예, 중요하죠. 근데 순간적으로 이 주변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주변에서 이면지 깔 때 먼지가 유입되지 않도록 공기를 좀 무겁게 해주는 거죠. 습기가 올라가면은요, 이 주변 공기가 좀 무거워져요, 순간적으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래야지 먼지가 이면지 지금 이 순간에 유입이 덜 되겠죠. 이렇게 해도 들어갑니다. 한 번에 쫙 벗겨버리면은 필름 이면지와 필름 사이에 정전기가 발생해요. 그래서 물을 뿌리면서 쫙 벗기는 거죠.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썬팅 왕국입니다. 썬팅 필름 판매의 양과 그다음에 대수로 봐도 전체 미국에 크게 뒤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제가 내본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그 정도예요. 왜냐하면 120만 대 썬팅? 미국에서 1000만 대 나오는데 과연 가능할까? 썬팅 할까? 100만 대? 안 하죠?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미국 분이 보고 계시면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아니라고. 이 틴팅 왕국에서 썬팅 기술을 주도하는 것도 또 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썬팅 기술, 시공 기술 에서도 대한민국이 1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또 기술을 핵심적으로 미국에서 넘어온 기술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아직까지도 30년, 40년 전에 포커스를 맞췄던 시공법, 유리도 완만하고 바킹도 그 바킹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냥 바른다고 그러죠. 발라도 되는 썬팅, 그런 차량에 최적화된 시공법을 너무 맹신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전 세계에서 나오는 썬팅 시공 관련 유튜브는 3, 40년 전에 맞춰진 기준에 의해서 그때 방법으로 시공하는 시공법들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한국이 그중에서도 글라스니트의 어떤 최윤석 대표가 선도하고 앞서간다는 부분에서 일조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가 배운 기술이 전부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해 봐 주시고 그것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경험치가 다르니까. 저는 참고로 대한민국 최고의 고급 차량과 가장 비싼 썬팅 비용을 지불하면서 모진 훈련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200만 원 이상 되는 필름들을 시공하면서 거기에 걸맞는 시공법을 연구를 해왔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갖고 있는 울타리에서 한번 벗어나시고 깨어나는 어떤 그런 순간도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술적으로 자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기술을 내 것이 옳다라고만은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개선된 방법이 부분적으로 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과정들을 대부분 겪어봤다고 생각합니다. 실외 시공, 눈이 펄펄 내려서 물을 뿌리면 순간에 딱 쫙쫙 달라붙는 그 곳에서도 필름 가다를 뜨고 시공해봤고 할 만큼 다 해봤습니다. 또 하루에 뭐 16대 시공하는 거, 20대 시공하는 거 해봤습니다. 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일단은 제가 소개하는 것은 최근 한 20년 동안 고급 차량만 많이 해오고 비싼 대가를 받고서는 제가 기술을 배워줘. 그렇게 돈을 받고서는 했던 게 한 13년 정도 해왔는데 지금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계기로 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